삶이란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신비와 모험이다. 단순히 하루를 견디기보다는 탐구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접근하라. 평범한 에세이 같은 책 한 구절. 근데 이게 전부 AI가 쓰고 AI가 번역한 책이라고 합니다. 글도 AI, 번역도 AI, 표지마저도 AI? 맞습니다. 이건 단 7일 만에 세상에 나온 세계 최초 AI가 전부 다 제작한 책입니다. 아니 와중에 책 제목도 눈에 띄는데요. 삶의 목적을 찾는 방법? AI 건방지다. 이놈이 삶에 대해 뭘 알아? 삶의 목적을 기계한테 배우네? AI가 쓴 책이라고 하면 역사서나 과학 도서일 것 같은데 자기계발서라뇨? 어쩌다 이런 책을 내게 됐는지 기획자를 만나 물어봤습니다. 기획도 뭐 술술 해준다고 하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글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 또 번역이나 일러스트나 그 외에 기타 다른 작업물들까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 거지? 책이 나오기까지 일주일 걸렸다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책을 만드는 데는 한 30시간 가량 들었고요. 그 외에 인쇄, 서점으로까지 나가는데 독자 손까지 단 7일 만에 도착하게 된. 잠깐만요. 30시간이요? 원래 책 한 권 나오기까지 엄청 오래 걸리지 않나요? 저자가 집필을 시작하면 1년은 기본으로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요이 땅 해갖고 다 모든 작업자들이 이 일에 매진했다면 16개월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한 센세이션이긴 해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AI가 우리도 논하기 어려운 인생에 대해 글을 썼다는 것도 신기한데요. 왜 하필 책 주제를 삶으로 정한 건가요? 세계사나 역사 같은 거는 뭐 너무 잘 알 거잖아요. AI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정말 사람끼리 대화를 할 때는 감정이입이 들어가고 마음이 움직이고 공감되고 다양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럼 한번 해봐라. 네가 정말 우리를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것들을 구현해내는지 좀 보자 라는 마음에서 과연 AI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실험해보고자 하는 마음에 시작했단 얘긴데요. 그래서 기획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획안으로 챗GPT에게 책 제목과 목차 정도만 알려주고 에세이를 써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과연 어떻게 썼는지 내용이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직접 읽어봤습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 지금이다.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삶의 단순한 것들에서 즐거움을 찾음으로 더 충실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오. 지금에 충실하라는데요, AI가? 근데 여기에 또 웃긴 게 하나 있었어요. 독자 여러분, 이 책에 제시된 통찰력과 전략이 당신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한 여정에 도움이 되고 영감을 주었기를 바란다. 뭐야 반전대 스킬 쓰는데요, AI가? 여기에 또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는 오류가 있긴 하네요. 편집자의 개입을 최소화한 것 같네요. 그냥 글 자체가 약간 두루뭉술해요. 전체적으로 자기계발서라서 어쩔 수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오류가 있는 날 것 그대로 출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원고 내용보다 AI가 어느 수준인지 파악해보자는 데 의미를 뒀기 때문이라는데요. 지금 이 책 자체에 들어있는 텍스트의 퀄리티는 사람보다 못합니다. 이 목적은 사람을 대신할 정도의 훌륭한 원고를 뽑아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만으로도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AI들이 어떻게 이것을 수행해내는지를 보고자 했기 때문에 번역 과정에서는 챗GPT가 쓴 영어 원문을 파파고가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작업자가 간단한 검수를 거쳤다고 합니다. 표지도 3-4시간 동안 실랑이한 끝에 얻은 그림이라는데요. 계속해서 요구한 질문들이 쌓여 지금의 표지를 만들었다고 하죠. 이렇게 사람의 손을 아예 안 탄 건 아니지만 어쨌든 140쪽 분량의 자기계발서를 AI가 스스로 이해하고 만들어냈다는 건 놀라운데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 왜 책을 내면 출판사가 작가에게 저작권 사용료의 의미로 인세를 주잖아요.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고 인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작권 문제 당연히 다뤄줘야 되고 저도 꽤 지금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아직 확실하게 결론 내지는 못하는. 도서의 인세는 3%, 챗GPT의 이름으로 기부한다고 해요. 저희 내부 디자이너까지 하면 3명이서 3일 작업한 셈이 되니까 들어간 시간만큼 투여된 인원만큼 해서 3%로 결정을 해봤고요. 챗GPT의 이름으로 튀르키예에 좀 기부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기획자에게 이 책을 내고 나서의 소감을 물어봤는데요. 이 작업을 하고 나서의 소감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개인은 반드시 자기의 직업이나 자리를 위협받는다는 거는 분명해 보여요. 그러면 출판계에서 앞으로 챗GPT를 저자로 한 책이 그렇게 많이 나올 거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챗GPT를 제1저자로 내세우는 책은 그렇게 변별력이 있거나 차별성을 입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획자가 너무 훌륭한 기획을 해서 그게 많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으로 묶여 있다면 가능하겠죠. 결국 실험적으로 대부분의 출판 과정을 AI에게 맡겨봤지만 당장은 독자에게 사랑받는 AI 단독 저자의 책이 나오긴 힘들 거라고 보고 있네요. 그래도 산업, 교육계뿐만 아니라 출판계까지 충격을 안겨준 AI 기술. 과연 출판계에서 앞으로 AI가 어떻게 활용될지 궁금해집니다.